안녕하십니까. 소프트 캠퍼 컨설팅 본부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문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쓰느냐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일명 생성의 AI라고 이야기하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약 4만 개 정도의 생성형 AI 도구가 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 시대를 지나서 2025년도가 에이전틱 AI의 원년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세일즈포스, 구글 제미나이 등등등 많은 기존에 알려주는 AI에서 이제는 대신해주는 AI,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복합적인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틱 AI가 2025년부터 많은 사용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렇게 현실하고 직접 작용하고 함께하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라는 인간행 로봇을 2028년까지 현장에 생산 시설에 3만 대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I가 AI를 만들고 AI가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피지컬 AI 시대까지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해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이라는 행사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R&D 인력만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를 매년 11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직접 참여는 하지는 못하고 온라인 중계를 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2호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저는 26년도에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 25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워크 IQ, 두 번째가 파운더리 IQ, 세 번째가 패브릭 IQ라는 이 IQ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워크 IQ. 워크 IQ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워크 IQ.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일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머리 좋은 놈, 아주 똘똘한 친구, 똘똘한 동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머리 좋은 파트너를, 동료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온라인,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웃룩을 통해서 일정 관리를 하고 메일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맥락이라든지 업무 스타일, 선호도,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 AI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머리 좋은 친구처럼 일을 대신해주고 예약해주고 새로 만들어주고 요약해주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부터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패브릭 IQ, 즉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적인 데이터, 개인적인 뭔가가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 예측하고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경영지표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MS도 ER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ERP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회사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파운더리 IQ라 그래서 자 이제 AI를 뭘 써야 되지? 어떤 AI를 쓰지? 어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운더리 IQ라는 친구가 AI를 맞춤으로 AI가 알아서 AI를 동작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크IQ, 그 다음에 오피스별 에이전트 365 이런 코파일럿의 핵심 기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만 들어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칫 소름 끼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국정원에서 2020년도 IT 5대 위협 전망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각축전이 심화될 거다. 그 다음에 경제나 산업의 이익을 노린 무차별 사이버 공격이 횡행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사이버 공세가 많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킹 신디케이트가 확장될 거다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 기업 이런 범죄 집단을 넘어서 국가와 업체와 조직 간의 공생적인 신디케이트가 확장될 거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해킹하는 AI가 출현해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에 크게 전환할 거다. 즉 이제 앞으로 AI로 위해서 많은 이익도 있지만 AI로 인해서 많은 위험도 증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국가정보원에서 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상용 AI를 쓸 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상용 AI를 쓸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써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보안 위협의 키 포인트가 상용 AI에게 주어지는 내부 정보가 필터링 돼야 된다든지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든지, 두 번째로 내부망과 외부망에 그 접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상용 AI에 주어지는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취되지 않도록 또는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캠프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생성형 AI,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그록 같은 상용 생성형 AI들을 내부에 있는 단말기에서 RBI 솔루션인 실드 게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때 이미 입력하는 프롬프트, 응답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로깅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들어있는 정규식 패턴, 개인정보를 검색해서 차단하는 이런 생성형 AI DLP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부망과 외부망 간의 이 접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RBI 솔루션,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의 RBI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의 RBI 솔루션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내부망과 외부망이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는 상용 AI를 쓰는 것에 대한 요건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부 업무망에 쓰고 있던 ID와 SaaS에 쓰는 ID, AI에 쓰는 ID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덴티 프록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는 AA라는 ID를 쓰지만은 외부에 SaaS 쓸 때는 그 AA라는 ID가 써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싱글 사인온은 되도록, 그 다음에 인사정보 동기화들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솔루션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AI 또는 각종 SaaS를 쓰는데 이 연동,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정보를 동기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옥타처럼 왼쪽에 보이는 이런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템플릿을 클릭을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AI 보안 가이드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감정보 입력 유출에 대한 이력들, 통신구간 공격에 대해서 막는 것들, 그 다음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ID나 이런 계정정보 유출되는 위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미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VDI, 그 다음에 CBC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이런 기능들의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VDI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서비스 베이스
컴퓨팅의 한 가지가 이제 VDI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프트캠프는 RBI 솔루션, 제품 이름이 실드 게이트라는 RBI 솔루션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IBI는 완전한 격리입니다. VDI는 아시다시피 중앙에다가 VDI를 두고 쓰는 거고요. CBC는 각자의 PC에다가 단말기에다가 에이전트를 설치한 다음에 그 에이전트가 허용된 거, 허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브라우저를 분리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RB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협도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VDI나 CBC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RBI는 완전히 제로데이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VDI라든지 CBC는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비용 구조라든지 운영의 복잡도라든지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VDI, CBC보다는 RBI가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이 금융권 쪽에 이제 많은 제품을 납품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PC가 아니라 VDI 내에서, 즉 업무용 VDI에서 RBI를 이용해서 바로 인터넷을 쓸 때 VDI 맞춤형 RBI 엔진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의 실드 게이트는 이제 3세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젯이라고 소프트캠프가 자체 개발한 프로토콜인데요. 이거는 HTTP만 사용을 하고 속도와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그 타사의 도움 미러링 방식하고 저희 웹젯 방식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는 VDI 같은 경우에는 GPU가 없기 때문에 GPU 대신에 CPU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H.264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그 가속 부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가속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도움 미러링 방식은 브라우저에서 렌더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CPU를 점유하게 됩니다. 저희 웹젯은 서버에서 가속해서 브라우저로 보내주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있는 단말기 CPU 사용량은 미미한 반면에 도움 미러링 방식은 단말의 CPU 사용량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VDI 내에서 도움 미러링 방식의 RBI를 쓸 때는 C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소프트캠프 웹젯은 스토리지 IO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 미러링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도움을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토리지 IO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움 미러링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그 스크립트가 파일로 생성되기 때문에 다른 보안 솔루션들에 의한 후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시간 지연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DI 내에서 RBI를 사용할 때, 즉 RBI의 단말기를 VDI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캠프의 웹젯 방식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우리가 그런 거 나왔었죠. 픽셀 코드 침투, 즉 유튜브 같은 동영상에다가 픽셀 코드를 스테가노그래피로 입력시켜서 삽입한 다음에 내부에다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피싱 메일을 보내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도록, 유튜브를 다운로드하도록 해서 그 다운로드된 유튜브에서 실행 파일을 다시 추출해서 악성 코드를 짚는 이런 픽셀 코드 침투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EDR이나 보안 솔루션, APT 같은 것들이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1월달 매스컴에 나와서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DR이나 AP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유튜브 동영 다운받구나. 그래서 얘는 악성 코드가 아니네라고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거의 모든 샌드박스라든지 E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XDR, EDR을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러한 URL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때도 직접 PC에서 다운로드하지 말고 RBI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면은 설사 다운로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픽셀 코드를 다시 추출해서 실행 스크립트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픽셀 코드를 하더라도 실드 게이트 RBI를 쓰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VPN을 써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을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는 그림 같이 VPN은 방화벽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VPN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IP나 포트로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 VPN 쪽에 들어간 다음에 보안 정비에서 VPN에서 내부 IP로 바꿔서 내부 IP 단에 방화벽이 있고 그 IP를 통해서 내부 업무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VPN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뚫리면 전체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정, 인정 이런 보안 위험들이 있고 또 하나는 VPN은 완벽한 솔루션들이 아니기 때문에 VPN으로 들어오는 엔드포인트에 EDR을 깐다든지 낙을 깐다든지 하는 이런 엔드포인트, 즉 해외 무역관이나 이런 쪽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를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VPN은 실제 데이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실드게이트 RBI를 쓰면은 내부 인터넷 존에 RBI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IAP라는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IAP가 내부 존에서 업무 존으로 들어갈 때 IA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안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외부 쪽에도 방화벽을 놓습니다. 인터넷 쪽으로는 443 포트만 열리면 되기 때문에 방화벽을 통과해서 나가면 되고요. 이때에도 실제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디오 픽셀만 전송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패킷이 탈취가 된다 하더라도 비디오 픽셀밖에 볼 수 없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VPN하고 IAP를 잘 구분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AI를 좀 시켜서 그림을 한 그려봤습니다. VPN은 고속도로하고 똑같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나는 시스템 D 가겠다 그러고 시스템 A 가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VPN은 선 접속 후에 후 인정이라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하고 네트워크하고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단말기에 감염되면 내부 업무망도 감염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VPN은 방화벽을 격려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포트별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말기 보호 솔루션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IAP, Identity Aware Proxy. 한국말로 하면 신원인식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원인식 프록시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기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정해진 경로로 밖에 못 갑니다. 나는 시스템 A 가겠다고 하고 철로가 뚫리면은 아무리 B, C로 가려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대로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가는 토큰, 그러니까 열차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마크가 붙어 있어서 다른 색깔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다른 색깔이 예를 들어서 녹색이 시스템 A에 오면은 차단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토큰과 함께 URL을 통신하기 때문에 이 IAP 통신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게이트는 단순히 중앙에 있는 RBI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ICAM, 신원을 관리하고 ID를 관리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CDR, 파일에 있는 악성 코드를 검사해서 모해화시키는 CDR, 그 다음에 DLP 기능, 입력하는 글자나 클립보드나 파일에 어떠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나 영업비밀이 들어있을 때 차단하고 허용하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생성의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깅을 한다든지 감사를 하는 로깅 앤 오딧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되는 파일에 대해서 검사뿐만이 아니라 변환, DRM을 MAP로 변환한다든지 MIP를 일반 문수로 변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사용자의 편의성, 또 내부망과의 연계, 만약의 솔루션들의 연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웹디스크와 웹오피스 편집기를 제공을 해서 웹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사의 뭐 어떤 RBI 이런 것처럼 하나의 RBI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기능을 풀 세트로 제공해 드리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웹서버의 취약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조치를 해도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취약점이 또 나와요. 또 조치를 해야 돼. 또 나와. 그래도 뚫렸니 뭐가 나갔니 해킹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캠프는 RBI 기술을 이용해서 대외에 공개되어 있는 웹서버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외부에 있는 해커든 실제 그 건전한 사용자든 직접 접속하지 못하고 무조건 RBI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하도록 해서 설사 공간기관의 대민용 웹서버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약점이 인터넷 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실드 웹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올 상반기에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또 다른 기능들인데 내부 업무 시스템의 관리자나 유지보수 담당자가 대부분 운영 중인 업무 시스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로 직접 접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단말기가 오염되거나 침묵됐을 경우에는 운영 서버까지 해킹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권이나 통지사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내부의 사용자들 하더라도 내부의 핵심적인 시스템에 접속하는 관리자라든지 유지보수 담당자라고 하면 직접 들어가지 말라. RBI를 통해서 내부망에서 서버 존에 들어갈 때도 RBI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설사 내부에 있는 단말기가 침입됐거나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 시스템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웹 RDP, 웹 SSH, 웹 텔넷, 웹 VNC 등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좀 약했지만은 최근에 많이 보완했던 게 관리 감사 기능입니다. 보시는 뭐 대시보드처럼 누가 유해 사이트에 얼마 들어갔는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뭔가 행위가 차단됐거나 민감 정보가 차단됐거나 접속 정보가 차단됐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차단됐는지, 어떤 사용자가 위험한지, 주의해야 되는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지, 어떤 주요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므로 해서 확인함으로 해서 위험한 사용자, 이상 행위를 하는 사용자들을 식별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이나 이런 운영 현황들을 봐서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더 세련되고 상세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나 금융같이 폐쇄된 내부망에서 팀즈를 많이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설치형 팀즈를 제공했을 때에는 방화벽에 굉장히 많은 300개, 400개 되는 URL이나 IP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죠? 내부에서 사스는 쓰고 싶은데, 팀즈는 쓰고 싶은데, 팀즈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채팅도 하고 싶은데 할 경우에 RBI를 써서 팀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부망에서 앞에 소개드린 것처럼 RBI를 써서 팀즈를 쓰면은 웹 팀즈를 쓰게 됩니다. 설치형 팀즈가 아니라. 그래서 웹 팀즈는 설치형 팀즈보다 좀 불편합니다. 뭐 드래그 드롭이 안 된다든지 윈도우 알림창을 통해서 알림이 안 온다든지 그 다음에 단말기에 있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편집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부에 있는 폐쇄망에서 RBI를 통해서 팀즈를 쓰더라도 설치형 팀즈를 쓰는 것과 똑같은 환경성을,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캠프가 전용 앱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웹 팀즈를 쓰면서도 설치형 팀즈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망에서 팀즈를 쓰면서도 설치형 팀즈를 쓸 수 있고 이럴 때에도 금융 핵심 서비스 신청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AI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